옛날 전주 동문 안에 배씨성을 가진 과부가 팥쥐라는 딸과 함께 살았다. 팥쥐는 죽은 아비를 닮아 키는 컸으나 눈이 작고가 무잡잡했다. 그런데 평범한 외모와는 달리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팥쥐는 쥐를 마음대로 부릴 줄 알았다. 집쥐든 들쥐든 팥쥐 말이라면 어떤 일이든 후닥닥 해치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배씨는 쥐라면 아주 질색을 하였다. 쥐를 부리는 계집이라니 동네 소문이라도 나봐라. 어느 누가 너를 데려간다고 나서겠느냐? 에구에구 흉한 것 하여 팥쥐는 이 신통한 재주를 꼭 감춰두고 살았는데 가끔 심심하고 심심해서 더 이상 심심할 수가 없을 때 어미 없는 틈을 타 슬쩍 쥐들을 불러들여 함께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갔던 배씨가 돌아와 어서 짐을 꾸리라며 팥쥐를 다그쳤다. 영문도 모르고 팥쥐가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는데 대문 바깥서도 난리가 났다. 수레를 타고 온 최씨가 서두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최씨는 전주 서문 바깥쪽으로 한 30리 즈음 되는 곳에 사는 홀아비였다. 어여쁜 과부 배씨가 딱 마음에 든 최씨는 새 장가를 결심하고 이리 팥쥐네를 데리러 왔던 것이다. 하여 짐 보따리 속에 급히 구겨 넣어진 팥쥐 덜커덩덜커덩 수레에 실려 길을 떠났다. 마침내 최씨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어두운 밤눈에도 얼굴이 달덩이처럼 하얀 아가씨가 나와 얌전히 인사를 올리니 최씨 딸 예쁜 딸 콩쥐였다. 어서 오세요 새어머니 동생아. 최씨 좋아서 입이 찢어져라 웃는데 따라 웃던 배씨 눈초리를 치켜뜬다. 반짝이는 콩쥐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것이 여간 내기가 아니겠는데 어디 계모라고 무시만 했단 봐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 헌안할 때부터 곱고 착한 콩쥐에게 고쳐줄 버릇이란 영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도 밉고 또 미웠으니 배씨 마음의 콩쥐는 까끌까끌 가시랭이였다. 특히 제 어미를 닮아 저리 곱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콩쥐 이마만 봐도 버럭 화가 솟구쳤다. 억울한 트집을 잡아 매운 야단을 쳐도 대들 줄 모르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콩쥐 모습은 안 그래도 가살 맞은 배씨 성질을 자꾸 돋우었다. 하여 계모 배씨 아버지 앞에서 콩쥐 예뻐하기는 우리 콩쥐 우리 공주요. 압이 없을 때 콩쥐 구박하기는 사납게 쥐를 모는 고양이 같았다. 콩쥐는 허리가 빠질 것만 같았다. 아침을 먹고 나와 해가 머리 꼭지에 올 때까지 꼬박 김을 메었건만 자갈밭은 아직 절반도 넘게 잡초 숲이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데 때맞춰 날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호미목이 뚝 부러진다. 애당초 나무로 만든 호미로 자갈밭을 매라는 새어머니 얘기가 무리였다. 부러진 호미목에 갑자기 투두두두 콩쥐 눈물이 떨어진다. 운다. 그러고도 한참을 운다. 이리 억울할 수가 있나. 태어나 지금까지 먼저 돌아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더니 지금처럼 어머니가 미운 적이 없다. 겉으로는 우리 아가 우리 콩쥐위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구박 다 하는 새어머니보다 일찍 돌아간 내 진짜 어머니가 훨씬 밉다. 언제나 다정하던 아버지는 새어머니 말만 듣고 나 몰라라. 새장개에 딸년이 죽어나는 줄도 몰라라. 울다 진이 다 빠져 우는 것도 못할 때 즈음 누군가 콩쥐를 불렀다. 누나! 뒤를 돌아보니 검정소다. 아니 검정소를 탄 웬 꼬마다. 저 아래 모래밭에 있던 어떤 누나가 이거 갖다 주라던데. 쇠호미? 팥쥐가 보냈나 보다. 팥쥐는 쇠호미로 모래밭을 매기로 했으니 진즉에 일을 끝낸 것이다. 급한 마음에 콩쥐는 얼른 쇠호미를 받아들고 김을 매기 시작했다. 나무 호미로 하다 소에 호미라니 썩썩 콩쥐 손이 빨라졌다. 얼마나 정신을 쏟고 손을 자에게 놀렸던지 등 뒤로 수십 마리 쥐들이 몰려드는데도 콩쥐는 아무것도 몰랐다. 쥐들은 소리도 안 나게 재빨리 움직였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갈들을 집어내고 뾰족한 이빨로 질긴 잡초를 뽑아냈다. 그리 한참 힘을 쏟으니 갈밭이 꽤 말쑥해졌다. 이제 쥐들이 살금살금 주랭랑을 놓는데 눈치도 못 챈 콩쥐 여전히 김매기에 바쁘다. 어라 이상하다. 내가 아까 여기를 먼저 김을 메었던가? 그랬나 보네.
얼떨결에 마지막 잡초를 뽑아내고 일을 마친 콩쥐 그제야 허리를 편다. 멀리 숨어보던 팥쥐도 그제야 안심하는 한숨을 내쉬고 몰려가는 쥐 떼에게 손을 흔든다. 그러나 콩쥐의 혼잣말은 팥쥐에게는 아니 들렸고 팥쥐의 한숨도 콩쥐에게는 아니 들렸다. 콩쥐가 시내에 가서 말끔히 세수하고 집으로 달려가자 새어머니 트집이 또 시작이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얼굴이 어찌 그리 맑았더냐. 김을 매기는 다 맨 것이야. 이 일이 끝났으면 냉큼 달려와 집안일을 거들어야지. 대체 어디 가서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오느냐. 이제까지는 내가 어미 없이 자란 티를 내었어도 내가 온 이후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일렀어. 응? 터진다. 아, 터진다. 콩쥐 눈물이 터지고 복장이 터진다. 콩쥐가 또 서럽게 방 안에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슬며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얼굴은 아니 베고 손만 쓱 들이미는 것이 소반에 받친 절편과 식혜다. 자그만 종지에 조청도 넉넉히 들었다. 서둘러 방문을 닫는 손 가무잡잡하고 기다란 것이 팥쥐가 틀림없다. 콩쥐는 눈물을 닦고 소반을 끌어와 절편과 식혜를 입에 넣는다. 꾹 찍어 먹은 조청 맛이 달기도 달다. 사실 팥쥐는 처음 콩쥐한테 주눅이 바짝 들었었다. 꽃 같은 얼굴하며 옥구슬 목소리하며 선녀 같은 이 언니가 내 언니라니.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사이를 헷갈려 하던 팥쥐가 마음을 정한 것은 배씨가 까닭 없이 콩쥐를 구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였다. 미안하고 불쌍하고 답답한 만큼 팥쥐는 콩쥐에게 더욱 주눅 이들어 대면대면 굴었다. 어머니 때문에라도 절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팥쥐의 마음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다 한 번은 마을 새책방 앞에서 팥쥐와 콩쥐가 딱 부딪혔다. 팥쥐가 빌리러 가는데 마침 콩쥐가 다 읽은 가져다 주러 오는 길이었다. 둘은 화들짝 놀라 눈이 둥그레졌는데 콩쥐가 서둘러 팥쥐 손을 덥석 잡았다. 늘 말없이 언니를 도와주고 도망치기 바쁜 이 수줍은 동생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콩쥐 마음이 오랜만에 푸근하였다. 이후 둘은 친자매보다 더욱 의족해 지냈는데 특히 재미난 소설책을 나눠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 도대체 이런 재미난 이야기는 누가 짓는지, 어느 대목에 서 깔깔 웃고 찔끔 눈물이 났었는지, 도술 이야기가 더 좋은지, 장군 이야기가 더 좋은지, 사랑 이야기는 또 어떤지, 자매들의 수다는 도대체 끝이 없었다. 그러나 배씨 눈에는 이 모양도 고가웠으니 콩쥐가 자기 딸 팥쥐마저 한편으로 끌어들여 밤마다 저를 흉보고 욕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여 밤마다 최씨에게 가사를 부리며 콩쥐를 잡는 것이었다. 아버지 앞이랑 내 앞이랑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니까요. 무엇 하나 예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내 딸이란 생각에 좀 나무라기라도 하면 어찌나 되바라지고 앙칼지게 대드는지 내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진다니까요. 계모 구박 다 옛말이에요. 내가 당신 나보고 새로 시집와서 이렇게 수모나 당하고. 처음에는 고개만 갸웃대던 최씨도 거듭대는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동하더니 어미 없어 불상 타고 너무 오냐오냐 길렀던 탓이 아닐까 콩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뭐 눈에는 뭐만 띈다고 최씨 눈에도 자꾸 콩쥐의 잘못이 들어왔다. 걸핏하면 눈물바람 한숨바람에 아비가 들어오고 나가는데도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맞춘다. 배씨 말을 들어보니 며칠 전에는 독에 물 좀 길어다 채우랬더니 멀쩡한 독 밑구멍을 슬쩍 깨 놓았다지 뭔가. 계집년 성질이 이리 못돼서야 시집이나 보낼 수 있을지 덜컥 걱정도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책방에서 함께 나오는 콩쥐와 팥쥐가 우연히 최씨 눈에 띄었다. 몇 권인가 책을 빌려 들고 나오는 눈치였다. 최씨가 슬쩍 뒤를 따라 걸으며 몰래 들어보니 딸년들 주둥이로 나오는 말, 괘씸하기가 이를 데 없다. 팥쥐는 제 어미가 밉다 하고 콩쥐는 제 아비한테 서운타며 둘이 눈물까지 짜대니 최씨 목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올라왔다. 내 인연들 감히 자식이 부모를 욕해? 내까지 것들이 싫은 게 어디 있고 좋은 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누구 덕으로 나고 먹고 사는지를 모르는 게야.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소리 질러대는 최씨 앞에서 자매는 벌벌 떨며 울었다. 최씨와 배씨는 딸들의 혼인을 서두르기로 했다. 어차피 남의 집에 줘야 할 딸년들
부모 은공도 모르는 년들이니 내칠 수만 있다면 아무데나 좋을 일이다. 이리저리 알아보다 결국 콩쥐의 혼인 날짜를 4달 초3일로 잡았다. 콩쥐는 딱 죽고 싶고 팥쥐는 딱 미칠 것만 같았다. 콩쥐가 시집갈 집은 팥쥐가 잘 알았다. 예전에 살았던 전주 동문 안에 그 유명한 고바우 박점동을 모를까. 재상계나 모은 테리어스나 하도 인색하고 심술구저 동네 인심 잃은 지는 벌써 오랜 데다 첩으로 드릴 콩쥐보다 20살이나 많았다. 어머니가 새아버지에게 의논한 자리였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콩쥐 언니 이건 아니야. 언니가 왜 그런 중늙은이 첩으로 가야 해? 팥쥐야 이제 어쩌면 좋아. 언니를 보내고 나면 나도 그런 데다 시집 보내겠지. 도망치자. 머리를 맞댄 자매가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수를 낸 것이니 우선은 콩쥐네 외가로 가서 사정을 해보자는 결론이었다. 자매는 제일 아끼는 옷으로 갈아입고 제일 아끼는 신발을 신은 채 훌쩍 집을 나섰다. 나풀나풀 댕기가 춤을 추는 발걸음에 겉피 석섬 찧어놓고 배짜기를 몽땅 맞춰놓으라는 배씨의 강다짐은 잊은지오래였다. 때는 춘삼월꽃, 나비 어울리는 숲과 시내의 봄 향기가 그득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자매의 웃음소리도 높았다. 시원한 물개서 논이는 물고기를 들여다보니 오랜만에 푸근한 콩쥐 마음이 더욱 말랑말랑해졌다. 자매가 한참을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비키시오, 싸더 행차요. 깜짝 놀란 자매 서둘러 시내를 건너는데 그만 콩쥐 신발 한 짝이 훌렁 벗겨져 물속에 퐁당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무섭고 급한 마음에 뒤도 못 돌아보고 도망치니 신발을 한 짝만 신어서는 앙가바리 걸음으로 겨우 뛰는 신육이나 되었다. 그때 마침 전주로 부임하는 젊은 사또 눈으로 콩쥐의 꽃신이 쏙 들어왔다. 간밤 꿈에 길에서 매화 가지를 줍더니 시냇가에 웬 여자 신발이 빠져 있을까. 수상히 여긴 사또가 신발을 주워 오게 한 뒤 관책에 명령을 내렸다. 이 신발에 임자를 찾아 관가로 데려오라. 근처를 살피던 관차 하나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콩쥐를 딱 붙들어 신발을 쳐다보니 똑 한 짝뿐이라. 언니 잡힌 것을 보고 놀라 뛰어온 동생 팥쥐까지 두루 엮어 관가로 데려갔다. 놀란 콩쥐는 입도 안 떨어지니 팥쥐가 이러저러 하고 여차저차 하여 집을 나섰다는 말을 사또에게 아뢰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젊은 사또 콩쥐 생김이 어여쁘고 어여뻐라. 마음이 두근두근 딱 콩쥐를 구하고 싶어졌다. 하여 소식 듣고 달려온 최 씨에게 콩쥐와 혼인할 뜻을 비추었다. 속 썩이는 딸은 치우고 젊은 사또를 사위로 드린다. 두 눈이 번뜩번뜩 가슴이 벌렁벌렁 좋아 죽겠으나 최 씨는 망설 이는 척말을 아끼다 허락하였다. 제가 어찌 사또구의 정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얼떨결에 사또 부인이 돼버린 콩쥐 행복하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 끝나는 이야기도 아주 많더라만 허나 이 이야기 속의 사또는 본래부터 예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이틀이 멀다 하고 기생들 감에 태워 꽃놀이 가는 일로 하루해를 다 보내니 콩쥐의 한숨과 시름은 점점 깊어졌다. 팥쥐는 팥쥐대로 언니가 걱정이었다. 어제도 꽃놀이 가는 사또 행차를 멀리서 보았는데 마음이 영 심란하였다. 혼인한 지 1년도 아니 되어 이게 뭐야? 우리 콩쥐 언니는 어떡하라고? 내칭임에 팥쥐는 콩쥐한테 놀러가 슬쩍 형편을 물어보았다. 요새는 사또의 얼굴을 뵙기도 힘들고 내가 많이 힘들단다. 사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아내로 맞았을 뿐 나는 결혼의 뜻이 없었으니 어쩌면 내 허물인지도 모르겠다. 참 그간 새로 나온 서책들 이야기나 들려주렴. 사또는 여자들이 책 읽는 것을 아주 질색하셔서 일부러 밝게 말하는 콩쥐 얼굴이 더욱 안쓰러워 팥쥐는 오래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에도 없는 혼담 이야기가 오가는 통의 걱정이라는 팥쥐의 사정은 꺼내놓지도 못했다. 훨씬 까칠하고 홀쭉해진 콩쥐 언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돌아오는 길 장터에서 들어보니 송사는 아니 보고 날마다 기생들과 어울리는 신관사또 흉이 자자했다.
팥쥐는 며칠을 하늘 바라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콩쥐에게 갔다. 그런데 언니 눈두덩이 시퍼런 것이 아무래도 어젯밤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은 듯하다. 연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아니지 아니고 말고 이렇게는 아니 되는 거야. 우리 다시 도망이라도 치자. 그때 약속한 것처럼 후를 도망쳐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자매는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둘이서 울 만큼 다 울고 나서 콩쥐가 팥쥐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팥쥐야, 내 말이 옳다. 내가 진작 결정했어야 할 것을 내 부탁 좀 들어주련.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길 떠날 준비를 해서 이웃 할머니 댁에 숨어 있어줘. 일이 끝날 때까지 너는 병풍 뒤에서 나오면 아니 된다. 알았지? 콩쥐는 그대로 팥쥐 손을 붙들고 이웃집 할머님을 찾아뵈었다. 사실 이웃 댁은 사또 외가에 멀고 먼 친척벌로 평소 사또의 부실함을 크게 걱정하던 차에 그 버릇을 고치겠다는 콩쥐의 부탁을 듣고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하여 할머니는 콩쥐가 시키는 대로 사또에게 생일에 초대하는 청을 넣었고 사또는 콩쥐에게 이끌려 약속한 그 날짜에 할머니 댁에 들렀다. 어서 오시게. 차린 것은 없지만 만나게 많이 드시게나. 방 안에 사또 부부만 따로 불러들여 상을 차린 할머니가 권하는데 떡에 고기에 술에 지짐에 상다리가 휠판이다. 마침 시장기가 돌던 사또가 척수절을 집어드는데 웬일인지 영 젓가락질이 아니 되었다. 살펴보니 젓가락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짧아 손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어허, 젓가락이 이런데 어찌 음식을 먹겠습니까? 손님을 청해 두시고 그 대접이 너무 소홀하십니다 그려? 1. 사또가 얄밉게 나서며 나무라자 콩쥐가 기다렸다는 듯 호된 목소리로 말했다.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알면서 사람 짝이 틀린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놀란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콩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또, 제가 사또에게 맞는 짝이 아니듯 사또 역시 저에게 알맞은 짝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부부가 못되어 일이 행복하지 않지요. 저의 겉모습만 보시고 서두른 결혼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관리가 되셔야 합니다. 기생들과 함께 가는 나들, 이가 나라실보다 중해서야 어찌 백성들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불그락푸르락 성질이 오를 대로 오른 사또가 고함을 치는데 벼락이 따로 없다. 내 인연을 당장 요절 내리라. 그러나 관차를 불러 콩쥐를 끌어내려는 사또보다 콩쥐의 휘파람 소리가 좀 더 빨랐다. 후유! 그때서야 병풍 뒤에서 뛰쳐나온 팥쥐 좀 늦게 휘파람을 불었다. 부요! 화액 방문이 열리더니 어디선가 쥐떼들이 몰려와 사또에게 냅다 달려든다. 연이어 또 한 무리의 쥐떼가 들이닥치는데 잠깐 머뭇거리다 앞선 쥐떼 사이사이로 몸을 묻는다. 번쩍! 번개라도 스친 듯 순식간의 일이었다. 똥끝이 타게 무서워 소리도 못 지르는 사또를 새까맣게 덮어 넉장거리 시킨 쥐들은 여차하면 살이고 머리칼이고 죄 물어뜯을 요량으로 콩쥐 팥쥐의 명령을 기다렸다. 타둑 참부르 딱하십니다. 자, 이제 어쩌시렵니까? 콩쥐 팥쥐, 그리고 이 수많은 쥐들과 한번 끝까지 해보시렵니까? 콩쥐 팥쥐가 눈을 모로 뜨고 사또를 노려보며 묻는데 옆에가 만 앉아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갔다. 마침 수상한 소리를 듣고 뛰어온 관차가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냐 고 묻자 말씀이 이렇다. 엘렌부슨, 오늘이 내 생일 아닌가? 여든 평생 여자로 이렇게 좋은 날은 처음일세. 암 좋은 날이고 말고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아끼는 서책 몇 권, 그리고 하얀 쌀 꾹꾹 눌러 잘 뭉친 주먹밥과 제법 묵직한 엽전 꾸러미까지 돌돌 말아 꾸리니 콩쥐와 팥쥐의 괴나리 보찜이 실하게 뚱뚱해졌다. 여기에 집신도 서너 켤레 매달고 난이 딱 길 떠나는 나그네 품새. 서로 한참을 쳐다보던 콩쥐 팥쥐 웃음이 터졌다. 언니, 자꾸 가슴이 간질간질해요. 아주 신이 나 죽겠어요. 그래, 우리 아주 재미나게 세상을 돌아다녀 보자.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보고 싶은 만큼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막지 말자. 그러다 보면 여자를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남자도 만날 수 있을 테니
이 언니가 동생 짝도 맺어줘야지. 길 떠나는 콩쥐 팥쥐 콧노래가 절로 따라간다. 가다 보면 고등길도 만나고 꼬부랑길도 만나고 자갈길도 만나고 모랫길 숲길 비탈길 진창길 벼룩길 오솔길 그러다 길이 없는 산속에서 해 멜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길을 간다. 둘이 손을 잡고 길을 떠난다. 언니 그러다 이도저도 지겨워져 딱 눌러 살고 싶을 때는 어떡할까? 그럼 그때는 또 그래야지. 그동안 듣고 보고 모은 이야기들로 근사한 소설을 써도 좋고 새 책방을 내는 것도 좋고 농사일도 좋고 옷 짓는 것도 좋고 나는 다 좋으니 말이야. 헤헤 그땐 또 쥐를 부려봐야겠구먼. 그런데 언니 나는 정말 이지 언니도 쥐를 부리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는 왜 그 말을 나한테 안 했어? 네오도 나한테 쥐를 부린단 말을 아니 했잖아. 그거야 뭐 나는 언니가 안 믿을 줄 알고 그랬지. 하도 흉한 재주란 말을 많이 들으니 주눅도 들고 실은 12살 먹던 생일에 돌아간 우리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어. 나에게 쥐를 부리는 재주가 있으니 아주 요긴하게 쓰라고 말이야. 그때 어머님 말씀이 세상 모든 여자들은 쥐를 부릴 줄 안다더라. 몰라보거나 싫어하는 이는 쓸 수 없지만 그를 귀히 여기는 이에게는 소중히 쓰임받는 재주라지. 오라 그럼 우리는 재주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쥐자매였구나. 마주 잡은 손 정답게 흔들며 이야기로 걷는 길. 콩쥐 팥쥐 수다도 끝이 없고 길도 끝이 없고. 소식 들었는가? 신관사또가 장인 장모를 관가로 붙잡아 갔다며? 붙잡아 가기만 하면 다행이게. 몽둥이 찜질에 옥살이에 아주 피똥 싸게 고생이라네. 그러게 착한 딸을 왜 구박해? 아무튼 계모라는 것들은 어찌나 악독한지. 쯧쯧쯧! 여보게 거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시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일세. 자식한테 부끄럽기란 아비 어미를 따질 일 이 못되니 외려 내가 아비 입내 소리나 지르고 무엇이든 제 맘대로 휘둘렀던 그 아비가 더 고약하게 당해야 옳을 걸세. 그건 그렇고 신관사또 아직도 매일 기생 나들인가? 그것도 큰일일세. 백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세금은 높일 대로 높여받아 그 돈으로 매일 술잔치나 한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어쩌다 쥐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무서워한다니 콩쥐와 팥쥐가 대단하긴 엄청 대단했나 봐. 그까짓 이름에 들어간 쥐자가 그리 무서울까? 응? 아무튼 나는 우리 마을에 암행어사님이나 떡하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사또님도 혼내주고. 어허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일세. 쉿! 입 조심하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라고. 저기 저 양반 저 젊은 양반님네 귓속으로 방금 자네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도 난 모르이. 누구? 방금 가끔 고쳐. 맨 저 젊은 양반 말이야? 도포도 다 해지고 집신도 너덜너덜한 걸 보니 그냥 길 가는 나그네인 걸 뭐. 아이고 저 양반 도포 자락 사이로 마패라도 달랑달랑 달려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여보게 이럴 수가. 내가 방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을 더듬고 그래? 보았네. 내가 방금 자네 말대로 저 양반 도포 자락 사이에서 그것 마패를 보았다고. 뭐? 참말인가? 그렇다니까. 저쪽으로 사라지셨으니 관가 쪽으로 가시는 것일까? 글쎄 얼른 가보세. 자 빨리빨리.